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송을 해서 남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것 때문에 이혼 소송은 조용히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가정법원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법적인 거를 하나 갖고 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쌍방 정말 드문 쌍방 이제 상간 소송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유명인한테 있다 보니까 이게 화제가 좀 돼서 좀 가지고 와봤고,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이혼 지금 변호사한 지 지금 9년 차인데 쌍방 상간 소송은 정말 드뭅니다. 이게 정말 드물고, 이게 왜 드문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드물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원래 법리상으로도 이게 쌍방상간이 성립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게 저희 이게 변호사들도 굉장히 드물게 보는 케이스라, 저는 이거에 이제 좀 결과에 굉장히 눈이 가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첫 주제가, 요게 이제 조금, 저도 변호사인 제가 봐도 드문 케이스라 갖고 왔거든요, 이거는. 자, 뭐냐면은 이제 쌍방상간 소송입니다. 쌍방상간 소송. 네. 일단은 박재윤 씨랑 최동석 씨가 있으세요. 뭐, 두 분이 이제 결혼 생활이 좋고 나쁘고는 저희가 평할 부분은 아닌데, 자, 일단은 이제 박재윤 씨도 이제 원래 유명 KBS 아나운서였고, 최동석 씨도 KBS 아나운서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이 됐죠. 전 KBS 아나운서. 근데 박재윤 씨도 이제 프리랜서 선언을 하면서 독립을 하셨고, 최동석 씨도 그러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14년 만에 파경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파경 소송 중이죠. 이제 소송 중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을 것 같아요. 이혼 소송 중. 이혼 조정 신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이혼 소송에서는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조정을 먼저 신청을 하고서 이혼 소송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실무상에서는 그냥 이혼 소송을 바로 접수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소송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되게 뭐 인고 부부다 뭐다 이렇게 해서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기사 중에 하나에서 지금 이제 방송인이라고 부르는데, 방송인 분으로 이제 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자녀도 있으세요. 자녀도 이제 첫째 딸이 있으시고, 둘째도 아들도 있고. 자, 요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 이혼 소송이 유명인들이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이게 조금 저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일단은 박지윤 씨가 이제 상간남을 지목을 했어요. 이제 상간남 지목을, 정확하게는 최동석 씨가 입을 열면서 박지윤 씨가 뭐 또 상간을 했다. 또 반대로 박지윤 씨도 최동석 씨가 상간을 했다. 그리고 최동석 씨는 이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밝혔냐면, 지금 결혼 생활 중에 위법이 절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문 입장을 밝히셨어요. 입장이 이제 뭐였냐면은, CBS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제 지인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거는 뭐냐. 자, 상간 소송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일단은 핵심은 이거예요. 너가 내 배우자와 바람을 피웠으니 나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이거를 이제 그냥 위자료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위자료를 줘라고 하는 거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과 별개로 이러한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따로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설명을 드릴 게 뭐냐. 자, 이제 간통죄 폐지는 많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혼인 중에 다른 사람과 이제 간통은 당연히 뭐죠? 이제 성교행위가 있는 거죠. 성교행위. 성교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형사처벌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위헌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1번에서의
위자료 청구 소송.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이게 표현이 어려워요.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해요. 자, 이게 좀 희한한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어떤 거냐.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형사처벌을 받는 거하고요. 내가 저놈한테 피해를 입어서 돈을 받아야 해는 달라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게 됐더라도 제가 나한테 잘못한 건 똑같은 거예요. 자, 요렇게 된 건데, 자, 근데 여기 이 케이스에서 정말 특이한 건 뭐냐면 지금 이걸 쌍방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관계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관계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소송의 구조는 뭐냐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이거를 이제 법에서는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부정행위. 자, 바람을 피웠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여자에게 아까 그 최동석 씨가 지인이라고 표현했던 분한테 위자료 소송을 한 거고요. 자, 남자도 박지윤 씨가 이제 그 여자가 아내죠. 전 아내인데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송이 두 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단소로 진행 중일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로 보이는데 아니면은 별도의 소송도 가능하고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특이한 케이스냐를 일단 설명드릴게요. 특이한 케이스 왜? 자,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이에요. 자, 첫 번째가 부정행위를 했냐, 그러니까 바람을 피웠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걸 입증할 수 있느냐. 자, 두 번째는 바람을 피운 시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이미 바람을 피웠어. 자, 그래서 맞바람을 해요. 맞바람을 피워요. 만약에. 자, 그러면 자, 이 케이스에서 자, 어떤 사람이 이미 바람을 피워서 혼인관계가 깨진 거야. 예를 들면요. 자, 혼인관계가 깨졌어요. 자, 근데 맞바람을 피워요. 이게 뭐냐. 이미 결혼은 끝난 거야. 끝난 건데 그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바람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판례에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건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먼저 바람을 피웠다. 먼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데 이거가 만약에 성립을 하려면 둘 다 거의 동일한 시점에서 바람을 피웠어야 돼요. 그리고 혼인관계가 깨지기 전에 서로 문제가 없었던 시절에 둘 다 바람을 피웠어야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꼭 선빵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 별거를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미 혼인 파탄이니까 위자료 청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이 성립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왜 특이한 케이스냐? 이게 가능하려면은 이게 보통 변호사한테 맡길 때 예를 들면 변호사가 조언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미 지금 상간 소송을 맞았어요. 지금 맞았는데 이게 시점이 어떻게 되지? 이거 성립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검토를 하는데 이게 이제 동시에 성립하려면은 거의 혼인 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을 때 둘 다 동시에 바람을 피웠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면 또 문제가 뭐냐? 쌍방 책임이 되니까 서로 어차피 위자료도 얼마 안 돼요. 일반적인 케이스 3,000이에요. 많아야 5,000.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위자료는 2,000이 더 많아요. 이거는 뭐 혼인기간이나 여러 가지 따집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자, 이때부터가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거죠. 이거는 지금 박지윤 씨나 최동석 씨가 결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바람을 피웠는지 뭐 이런 건 몰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송을 해서 남는 게 있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한번 볼게요. 자, 결국에 이제 쌍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애들이 지금 몇 살이냐면 2009년 11월 결혼하셨고 이듬해 10월이니까 이제 한 2010년생 정도로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14년에 또 이제 나으셨고. 그러면은 지금 아이가 첫째 아이가 2010년생인 걸로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중학생입니다. 이제 둘째 아이가 2014년생이에요. 지금 이제 아마 초등학생일 텐데, 요게 이제 마음이 아프죠. 이게 이제 또 기본적인 이혼소송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자, 이혼소송을 하면 이게 아마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양육권 다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가능성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있는 거죠. 이게 잘 모르니까.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렇게 상간소송까지 그러니까 맞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혼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합의가 안 됐다, 조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자, 1번 이제 가사조사, 2번 조정조치를 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뭐냐면, 배우자, 그리고 이제 남편 아내죠. 그러니까 남편 아내를 조사합니다. 뭐, 소득, 뭐, 집, 뭐, 그 다음에 2차 양육자, 보조양육자라고 하는데, 보조양육자, 등등을 조사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소득은 당연히 버는 돈이에요. 집은 자가에 살고 있는지, 다른 집에서 살고 있는지, 보조양육자는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사정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와서 돌봐줄 수 있는지, 이런 걸 따져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아이들이 나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조정조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조치는 뭐냐면 주로 뭐 심리상담이나 등등등을 진행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래서 원래 이런 것 때문에 이혼소송은 조용히 진행하는 게 맞아요. 조용히 진행하는 게 맞아요. 왜냐?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것을 지금 일단 유명인이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그냥 사실은 이혼소송만 했으면은 뭐 두 분 간의 문제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를 아이가 보면 이거 쌍방 상간이다? 이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아이들에게는 충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이제 뉴스를 접하면은 이게 물론 사실관계는 몰라요. 이거 실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는 순간 이 자체로도 아이들은 충격을 받겠죠. 그쵸. 애를 더 유리하게 승소하려 수단을 써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가정법원에서 많이 방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자분한테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양육 환경이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 요즘에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의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요런 부분이 조금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 더. 사실 쌍방유책 소송을 한다. 이게 뭐냐면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자, 이혼의 원인이 누가 있는가? 그러면은 상간녀에게 이제 소송을 해서 이긴다면 그 사람에게 이제 책임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이제 조정으로 조용히 진행하는 게 맞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유명인일수록 조정으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소송하고 있는 걸.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좀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스와핑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소송 이런 거는 스와핑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람과 어떤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한 겁니다. 주장. 그러니까 지금 입증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거 결론이 안 난 거기 때문에. 근데 서로 소송을 제기한 건 맞다라고 지금 이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은 있죠. 이게 아이들에게는 좀 크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 자,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혼자, 그리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이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서로 잘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뭐 누군가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떤 거다?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가정법원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마 양측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시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쌍방 상간의 경우에 이게 아마 이제 이혼 원인과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이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 친권 양육권에서는 이게 조금 이게 참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부정행위의 요소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어떤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 요소는 좀 따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에게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해서, 그리고 아이들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친권 양육권적인 요소에서 반드시 장점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있다는 거. 그거도 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지금 일단은 이게 증거가 뭐 어떻게 나오고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최동석 씨가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지인 관계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기각이 되겠죠. 뭐 박지윤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하나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요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성 친구와, 그러니까 이제 그 사귀는 거는 아닌 걸로 결국이 난 건데, 일단 이성 친구와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출퇴근을 같이 하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륜이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자, 요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박 2일 여행을 친구와 다녀왔다. 그쵸. 1박 2일 여행을 이성 친구와 다녀왔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행 다녀온 사실은 입증이 된 거죠. 여행을 다녀온 사실. 입증이 되었지만, 이제 바람을 핀 것인지는 입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에서도 이게 좀 과거 사례여서 조금 금액이 적긴 하지만 2천만 원 청구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했던 것 중에 설명 하나 더 드리면, 이게 아까 파탄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중요했는데, 자, 어떻게 중요한 거냐? 자, 사이가 안 좋았다. 사이가 안 좋았어. 안 좋았습니다. 자, 단순히 사이가 안 좋은 것만으로 파탄됐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주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 별거라든지, 각방을 쓴 지 오래됐다든지 한 게 있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어떤 부부가 한 집에서 각방을 쓰고 있었어요. 자, 한국에서는 자, 각방을 쓰는데 10여 년 전부터 썼어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사실상 별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협의이혼도 다녀왔었어요. 협의이혼을 위해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협의이혼을 하진 않았어.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이거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위절충. 사실 유부녀가 친구랑 1박 2일 양양으로 여행 갔다 왔다. 그럼 좀 위험한데 위험한 거 맞는데 이제 입증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입증이 중요한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점 있게 중요하구나, 파탄이 된 게, 물론 인정된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하급 심판을 다 뒤질 수는 없는데, 저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지윤 씨나 최동석 씨 소송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시점, 그리고 부정행위를 진짜 입증할 수 있을지, 이런 거 이제 좀 있고.
있고 실제로도 그냥 사실상 부부 생활을 거의 안 하는 수준으로 각방을 썼어야 됐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이들이긴 합니다. 이제 아이들의 좀 생각도 좀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재산 분할 논점이 아마 있을 거긴 해요. 근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이렇게 상간소송까지 하는 상황이라면은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조정으로 그냥 신청이 돼서 끝나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상간소송을 서로에게 제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가족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한번 다뤄봤고요.